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두 분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오상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패기와 창의력으로 무장한 예비 소상공인 이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창업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예. 한때 제 별명이 이제 알바의 신이라고 불렸었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직종을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고 이제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알바를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경력이 그럼 얼마나 되실까요? 올해로 한 10년 정도? 10년 차. 와, 그러면은 뭐 알바 쪽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프로라 그러죠. 프로. 프로는 여기 MC분께서. 아닙니다. 저는 아마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0년 동안 하면서 현장 경험 쌓으면서 이제 한번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 중인데요. 이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걸을 때마다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사방이 지뢰밭이거든요. 맞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진짜. 뭐 사실은 저도 좀 부끄럽지만 이 식당을 작게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손님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소비자 분쟁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일단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비용에, 시간에, 감정 소모에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모든 분쟁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어떻게 쇼핑들 자주 하시나요? 2021년 글로벌 전자상 거래 시장의 규모가 무려 3조 7,8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알기 더 쉽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약 4,9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엄청난 규모인데 아마 지금은 더 훨씬 늘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해 한국 전자상 거래 시장 규모가 무려 세계 5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배송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든 이 규모가 커지면은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기 마련인데요. 작년이었죠. 2022년에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이 무려 55만 건이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18만 건, 약 3분의 1 정도가 국내 전자상 거래 중 발생한 피해였다고 합니다. 이 전자상 거래 피해 중에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이용해 보신 분들이면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환불 부분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한 후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보면은 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단순 변심이라서 안 된다, 업체에 이미 주문이 들어가서 안 된다,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단종 제품이어서 안 된다, 혹은 환불이 안 된다고 사전에 미리 고지를 했으니까 안 된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전 그런 경험도 있는 게 쇼핑몰에서 패딩을 주문했는데 네. 이게 패딩이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 대신 주더라고요. 마일리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유사한 상황들을 좀 현장에서 자주 접합니다. 저에겐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환불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해준다. 여러분, 이거 불법입니다. 환불을 안 해주면 불법이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근데 이런 경우도 환불이 돼야 되는 경우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3영업일, 그러니까 주말을 제외하고 3일을 내는 환불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이제 뭐 저희끼리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환불을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환불을 다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중요한 건 환불을 해주더라도 또는 해주지 않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법을 지키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럼 환불해주는 거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전자상거래법입니다. 이 전자상거래법은 환불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하는 통신 판매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 좀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께서 더더욱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전자상거래법, 이 법의 어떤 부분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청약철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청약이란 건 소비자가 재화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 청약철회라고 하면은 그 의사를 철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 이 청약 철회라는 게 왜 소비자한테 유리한 대표적인 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청약 철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의 해지보다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체결의 다른 당사자죠.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청약 철회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고객이 원하면, 소비자가 원하면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냥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변심,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이런 이유일지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7일인 거죠? 네. 네, 여기서 7일이라고 하면은 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에요. 대부분 전자상거래에서는 그 서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고 물건을 그냥 바로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야, 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어도 환불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확실히 이 소비자 쪽에 이 힘이 세다고 표현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정식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환불에 대한 조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을 살펴봐도 소비자 보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뭐 중독 약간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공지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구매 취소는 불가.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종종 보이긴 하죠. 저희가 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이거 아무리 사전에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니까요. 제가 이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미련이 남아가지고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자상거래를 운영할 때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을 하시면 무조건 다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지 어떤 상황에서든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지금 계속 너무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좀 다행인 것 같고, 좀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사업자가 정당하게 청약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청약 처리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청약철의 예외 조항이 청약철에만큼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청약철의 예외 조항 첫 번째입니다. 고객 책임으로 물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물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제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약철의 예외 조항 두 번째입니다. 소비자의 일부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네, 청약철의 예외 조항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네, 청약철의 예외 조항 네 번째입니다.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의 예외 조항 마지막입니다. 정말 아주 많이 접수되는 건인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국소비자원의 오상아 과장님과 전자상 거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전자상거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요. 새로운 분야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소비자의 분쟁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소모전이거든요. 특히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법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 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더욱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법 잘할 사장님 되셔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우리 모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